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지금 생각해도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방관의 아내이자 응급구조사였던 사람입니다. 일하다가 알게 된 소방관 남편은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직업 사명의식, 그리고 정말 너무나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좋아한다고, 좋아해서 미쳐버리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긴 연애이니 남편에 대한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었지요. 시아버지께서는 몸이 안 좋으세요. 어른들 말로는 흔히 곱추라는 등이 굽어져 있는 병, 장애를 앓고 계셔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3살 때인가 집에 갓난아기인 남편을 두고 그렇게 영영 돌아오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지하 단칸방에서 아빠와 단둘이 사는 남편인데도 너무나 긍정적이고 항상 아버지에게 밥도 챙겨주고 불평 하나 안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 없으면 살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랑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난 여보한테 그런 부담 주기 싫어. 그래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지금 많이 힘드네. 라고 하자 저는 말했죠. 난 상관없어. 여보만 있으면 그냥 어떤 힘듦,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문제 없어. 라고 하니까 남편은 씩 웃으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절대로 자기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돼서 평생 외롭지 않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마운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지킨 약속들은 모두 다 지킨 남자였기에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 이렇게 해서 투룸으로 이사갔습니다. 작은 방은 아버님에게 내어드리고 조금 큰 방은 저희 부부가 사용했어요. 저도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남편 가정서와 그렇게 다를 게 없었기에 집이 작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아이를 만날 날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출산 예정일이 안 되었는데도 갑자기 배가 미칠 듯이 아파하고 정말 누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제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만삭 임산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 길에 가던 사람들이 저를 신고해 주었고 결국 저는 구급대원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그렇게 예상치 않는 순간에 분만을 하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온 아이는 몸과 심장이 많이 약해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몸무게와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 엄마인 저는 아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애태우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저희 출산에 일하다 말고 바로 병원에서 뛰쳐나와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고, 혹시라도 출산하다가 당신이 잘못됐을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며
연신 얼굴을 쓰다듬더라고요.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다 내 탓인 것 같다고 하며 엉엉 우는 저희 손을 남편이 꼭 붙잡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는 그렇게 끝끝내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이고 많이 기대했던지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갑자기 저희 엄마께서 쓰러지신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러운 엄마의 소식에 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엄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고 밭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마을 이장님께서 발견하고 뒤늦게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였어요. 일정 시간 동안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 혼수 상태가 된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엄마가 있는 병원에 내려가 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꼬박 1년간을 엄마를 위해 정말 그 먼 거리를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엄마가 제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시부께서는 어떻게든 사돈 돕고 싶다며 그 아프고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돈을 조금씩 모으셨고요. 저는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시부는 아니라고 내 마음이 무겁다고 하며 그렇게 폐지를 주우셨어요. 결국 저희 지극한 간호와 기도로 엄마는 극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어요. 뇌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고 언어 수준도 거의 제대로 된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몸에 마비가 생겼지만 전 너무나 좋았습니다. 엄마가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등 엄청난 저희 노력 끝에 퇴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이건 기적이라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건강 회복에 저도 덩달아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엄마의 간호로 인해 못다한 대화들을 다시 남편과 하게 되니 아이를 잃은 슬픔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엄마의 긴 투병 생활과 하늘나라로 간 아이의 병원비는 저희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빚을 내서 병원비를 해결한 거라서 제 앞으로 빚들과 다달이 나오는 의자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다시 저는 응급구조사 일을 복직하게 되었고 그렇게 빚을 갚는다며 진땀을 흘렸고요. 아버님도 그런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셨는지 굽은 허리를 이끌고 비가 오는 날도 쉬지 않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다시는 아이 못 가지겠다 생각했는데 첫째가 떠나고 딱 5년이 되는 해 몇 달 동안 제가 달거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할 때가 됐는데 안 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의문만 품고 있던 중 남편과 아버님 저녁을 위해서 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솥에서 증기가 빠지면서 밥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역해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토를 해버린 겁니다. 밥 냄새가 너무 토할 것처럼 비리게 느껴졌고 속도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직감적으로 이거 입덧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깜짝 놀라 다가왔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혹시 임신이면 약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먹기 전에 테스트 해봐야겠다고 빨리 편의점 가서 임신 테스트기 사오라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그렇게 밖에 나가 테스트기를 사왔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는 두 줄. 임신이었던 거였지요. 왜인지 그걸 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째 그렇게 보내고 아이 가지는 게 무서워서 그저 일에만 열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저에게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프고 아이 떠나보내고 해서 마음고생한 것들 전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지요. 정말 몸 조심해서 이번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하자 하고요. 남편도 일 쉬고 집에만 있으라고, 조심하라고, 돈은 자기가 벌 거고 빚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도움을 받아 저는 집과 문화센터, 임신요가 등을 다니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만삭이 되어서 거동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울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받는 순간 숨차는 소리가 헉헉 들리며 제 남편 이름을 말하며 와이프 되시는 분이냐고, 지금 남편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병원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디건을 걸치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모 대학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남편이 불이 난 한 요식가게를 진압하다가 안에 창고 쪽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그렇게 연차가 높은 남편이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다가 위에 구조물이 떨어져 불길 속에서 길을 잃고 연기에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는 겁니다. 저는 장난치지 말라고, 내 뱃속에 애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떠나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병원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남편의 동료들은 엉엉 우는 저를 붙잡고 같이 울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랬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망 선고받은 남편의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연기에 까맣게 그을린 남편의 얼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그의 경직된 표정에서 남편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을꼬, 우리 남편, 얼마나 나를 애타게 찾았을꼬 하니 눈물이 안 멈춰지더라고요. 애 아빠면 화재 현장에서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동료들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소리치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산 많은 배를 붙잡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아버님께서는 굽은 허리를 바닥에 눕히고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엉엉 우셨고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쓸쓸히 남편이 없는 빈집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들,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제 남편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아침에 애 아빠는 죽고 나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생각하니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님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하늘만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짐을 정리하고 아버님이 작은 방에 있었던 남편의 피규어들도 정리하려고 아버님 방에 들어간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저를 따라 들어오며 방문을 딸깍 잠그더라고요. 화들짝 놀란 저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방문을 잠그시고 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고 침대에 앉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몸을 숙이고 침대 밑에 있던 상자를 꺼내는 겁니다. 뭐 하는 거지? 하고 순간 몸이 움츠려들었어요. 뭐 하세요, 아버님? 이라고 하자 아버님은 상자에서 지폐 뭉텅이와 통장을 꺼내서 갑자기 저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님이 준 거는 평생을 폐지 줍는 생활을 하며 모아둔 꼬깃꼬깃한 지폐 수천 장, 그리고 심지어 국권까지 들어있던 돈들과 통장에 저금된 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에게 말했죠. 아버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못난 애비 밑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아파 죽겠다며 한평생 저희 부부 몰래 모은 돈을 저에게 건네주며 뱃속에 있는 아이 잘 키우려고 하며 건네주는 겁니다. 훗날 저희 아이가 커서 대학 가면 그때 등록금 하라고 조금 더 모아서 주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떠나니 아버님께서는 결심을 하신 거였죠. 저에게 이 돈을 주기로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굳고 사양했지요. 괜찮다고, 내가 뭐라고 그 돈을 받냐며 거절했지만 아버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폐지 주우며 혼자 살 수 있다. 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 돈 들어갈 일 많으니 걱정 말고 받으라며 자꾸 그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는데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아버님 허리 때문에 한평생 힘들게 사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는데 돈 번다고 그 힘든 폐지 줍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다 아니까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떠났지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책임질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 건강하게 키우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돈 가지고 사시라고. 저는 애기 아빠 유족한테 나오는 돈으로 살면 된다고. 친정으로 들어가서 애기 키우면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각자 다른 곳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마음만 받겠다며 그렇게 눈물을 훔쳤네요. 저는 짐 정리를 다 하고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고 엄마의 도움으로 그렇게 아이를 키웠네요. 아버님은 복지사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보금자리를 안내받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님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소개받아 예전보다 훨씬 사회성 있고 행복하게 사시고 계셔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는 남편의 소식을 들은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남편이 아버지 등을 보시더니 수술해주고 싶다고 금액은 전액 병원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구본 아버님이 등을 14시간이라는 대수술을 통해 필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수술이었지만 아버님이 강한 의지로 이 상태로는 관짝에 못 들어간다고 꼭 죽기 전에 허리 한번 피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말씀에 결국 수술을 진행했고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행히 너무나 이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네요. 세월이 훌쩍 지나 딸아이가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고 이제는 엄마, 엄마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제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이따금씩 남편이 보고 싶고 사무치지만 남편의 동료들이 주기적으로 저를 잊지 않고 연락해주고 남편의 빈소에 같이 가주는 등 제가 외롭고 지치지 않게 든든한 울타리처럼 절 지켜주어서 전 참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 비록 일찍 떠났지만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만 가득하니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 남편, 보고 싶은 마음 애써 꾹꾹 누르고 아이 다 키우고 저 떠날 때면 그때 하늘에서 남편을 만나 엉엉 울렵니다. 그럼 그때 남편은 저에게 수고했다며 심장이 부서지라 안아주겠죠? 힘들지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